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예, B급 바리스타들의 수다 제7회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언니입니다.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그럼요. 잘 지냈습니까? 네, 그럼요. 저는 잘 지내, 항상 잘 지냅니다. 나만 항상 잘 못 지내는구나. 저만 항상 구질구질하게 살고 봅니다. 뭐 한 주간 또 어떤 재미들이 있으셨습니까? 저요? 네. 재밌는 일은 딱히 없었고요. 네. 급이 잘 안 지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목요일날 회식을 해서 맛있는 돼지갈비를 먹었고요. 네. 부럽습니다. 네, 거기가 물레동에 있는 건데요. 네. 맛있는 녀석들. 네. 저 봤습니다. 봅니다. 가끔. 네. 거기 나왔던데요. 근데 네. 원래도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번 리모델링을 새로 해가지고 네. 가서 먹었는데 맛있어요. 근데 딱 메뉴가 근데 물레동이면 좀 멀지 않나요? 다인 직장에서? 아니 직장에서 가까워요. 그런가요? 네, 딱 2개밖에 없어요. 돼지갈비, 그다음에 무생채 비빔밥. 뭐 냉면도 있겠네요. 냉면 없어요. 진짜. 왠지 갈비에 항상 꼭 냉면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메뉴가 딱 2개예요. 네. 그리고 소주 맥주. 안 그래도 요새 소주값 네, 몰라서 5,000원 정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긴 아직 4,000원인데 이제 아마 네. 95,000원 정도 되겠죠? 네, 안 그래도 최근에 기사를 보면 네. 경기 어렵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물가 인상과 관련된 기사가 엄청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네네. 그 중에 눈에 띄는 게 이제 술값 오른다는 그죠, 거. 소주. 네, 네티즌들이 아주 폭탄을 그리고 떨어뜨리더군요. 이제는 이제 저렴하게 서민들이 먹을 수 있는 술이 아니라 네네. 좀 많이 내고 먹어야 되는 그냥 집에서 사 먹는 게 훨씬 저렴하다고. 전 다행이네요. 술 안 먹. 네네. 네. 술값도 아끼고 담배값도 예. 아끼고. 근데 왜 부자가 안 되지? 네, 저는 한 주간 동안 또 방황을 하고 있었고요. 네. 네, 항상 그렇듯이 저는 항상 정착을 못하고 예. 네, 떠돌이 사실 저는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면 마음은 편하지 않지만 네. 이제 막 여기저기 카페들과 이제 인연을 맺기 위해서 새로운 곳을 많이 찾아 떠다니고 마치 이제 무사 수행을 하듯이 도장 깨기. 네. 도장을 깨지 않고 제가 잘리죠. 도장을 깨기 전에 잘립니다. 그냥 커피 하시는 분들과 인연을 맺고 싶어서 뭐 파트타임도 가끔씩은 해보려고 해서 네네. 이제 지원도 하기도 하고 뭐 직원으로서 이렇게 짧게 인연도 맺는데 이번에도 짧은 인연을 맺고 또 왔습니다. 네. 벌써 끝내셨나요? 예, 빨리 끝났습니다. 요거는 되게 빠르셨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네. 보통 한두 달 최소 이렇게 네네. 뭐 아니면 길게는 뭐 1년 뭐 하기에 따라서 뭐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번에도 카페를 이제 몇 군데를 같이 이제 인연을 맺어서 같이 이렇게 해보는 동안 느낀 거는 점점 좀 힘들어지고 있다. 카페가. 또 올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 이제 연휴가 껴있고 그래서 커피 드시는 분들도 조금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매장들도 보면 매출이 조금씩 반감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또 젊은 친구들과 그리고 또 다양한 바리스타들과 만남을 가져봤습니다. 근데 뭐 좋은 인연도 있었고 조금은 좋게 끝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아무튼 또 저는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가도록 하겠고요. 네. 네, 오늘 뭐 또 새로 저희 사연 들어온 거 있습니까? 네, 저희 들어오는 왔는데요. 네, 사연이 아닌가 보군요. 사연은 아니고요. 네. 광고인가요? 저희한테 이제 보내는 광고인데. 네. 잠시만요. 그 미디어 자몽이라는 데서 연락이 왔어요. 네, 나 자몽 좋아하는데. 저도요. 자몽 미디어 센터인데, 이게 그 팟빵처럼 그 몽팟이라는 데가 있대요. 공짜인가요? 공짜면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저희 거를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천한 저희들에게까지. 아, 예, 예, 네. 좀 부지런하시네요. 네, 올려야죠. 아, 네. 네. 돈 안 내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럼 바로 올리겠습니다. 네. 아, 네. 돈 안 내면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건 와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저희 메일 소개 한번 또 해주시고. 네네. 네. 저희 메일은 bbaristaars 맞나요? bbaristars 맞네요. 네. 네. 바리스타즈. 네. gmail.com입니다. 아, 네. 듣는 분들도 혼동돼서 못 보낼 것 같아요. 저 항상 써갖고 왔는데 오늘 머릿속에 왜 안 되네요. 네. 아, 예, 아침이라서도 그렇습니다. 네네네. 원래 이렇게 같이 녹음을 하기로 했었던 우리 친구들이 좀 사실은 많은데, 원래는 많습니다. 근데 항상 녹음하는 인원이 한 명, 두 명, 뭐.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들 이 바쁜 현대인들이 네. 여유들이 없이, 정말로 진짜 여유들이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이제 생각 없는 사람들이나 뭐 하기 싫으면 때려치고. 아,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네. 물론 김환이는 저와는 사뭇 다른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정치. 네. 아직 그 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모두가 조금씩 여유로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과 좋아하는 것들을 좀 많이 즐길 수 있는 시대들이 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디어 이제 물에 뜹니다. 수영 하신다고 했죠? 네네네. 어떻게 하면 물에 뜨나요? 힘을 빼니까 왜 뜨더라고요. 전 잠수를 하면 물을 뜨게 하는데 물에 떠서 숨을 쉴 수는 없어요. 네, 제가 드디어 물에, 제가 원래 항상 저 수영 배울 때 네. 깊은 물에 못 들어가고 수영장 같은 물에서, 수영장이 아니라 목욕탕 같은 물에서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막 이렇게 허리 정도 오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않아요. 네. 근데 하고 있다가 좀 깊은데. 깊은 데를 갔는데 안 네. 뜨더라고요. 아, 감격이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데도 왜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무태서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네, 모두 죽지 않기 위해서 배웁시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잡소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시간 잡소리 또 주제 하나 던져놓고 또 우리가 심심풀이를 네.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제 정한 거 있으십니까? 저 3월 달에 제가 네. 지금 대만 여행을 좀 계획 중이거든요. 부럽습니다. 네네. 나도 좀 여행 갔으면 좋겠는데 맨날 근거리밖에 못 가고 있어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대만 그 택시 기사님께서 네네. 그 한국 그 여자분을 그 성추행인지 뭐 성폭행인지 정확하게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근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라고. 저는 기사로 3명으로 봤는데. 그 타셨던 분은 3분이고요. 네네네. 그분 중에서 한 분이 잠깐 나갔다 오신 사이에 두 분이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한 사람 나갔다 오는 사이에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관광을 3명이 하셨는데 한 분이 관광하러 나가시고 두 분은 이제 약에 취하셔가지고. 네. 저도 이제 정확하게 기사를 읽은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이제 지인분한테 들은 건데. 네. 근데 이게 택시 투어라고 그 대만 가면 꼭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여행을 계획하면서 알아봤었는데, 네. 이제 그러면 하루 왼종일 택시를 타고 네네. 그 여행을 그 택시 기사분이 이제 주도를 해주시고. 그래, 가이드 해주면서. 네네네. 돈 주면. 네, 근데 그게 정해져 있대요. 이렇게 네. 4군데 정도를 돌아다니는데 4명이 이제 정원이고,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이 가셨으니까 아마 한 네. 분을 더 안 태우신 것 같고, 대부분 2명이나 뭐 혼자 가는 경우는 다른 분을 같이 해서 4명을 채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는 또 아는 지인분이 그걸 갔다 오셨는데 되게 재밌었고, 그 네. 기사분이 되게 잘해주셨고, 네. 사진도 다 찍어주시고, 계속해서 그 먹을 걸 사주신대요. 그래요? 네. 그 투어 비용이 그게 다 들어가나 봐요. 식사랑 어떤 간식, 어떤 네, 것들까지. 간식거리를 이렇게 막 챙겨주신대요. 네. 뭐 사탕도 챙겨주고, 뭐 요구르트도 챙겨주고. 근데 아마 그래서 그분들도 아마 의심 없이 그냥 편하게 그냥 받았구나. 받아서 이제 드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왜 그 택시에서 뭐 주면은 잘 안 먹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전 다 먹습니다. 너무 뜬금없이 주실 경우에는 이제 한 번씩 여자분들은 의심을 하거든요. 네네. 그쵸. 앞뒤 네, 연관성 없이 갑자기 뭔가를 잘해주고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제가 듣기로는 마지막 코스에서 그러셨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참. 그러니까 뭐 앞쪽에서 계속 드셨기 때문에 아마 의심 없이 드시지 않았을까. 맞아요. 우리가 꼭 조심한다고 해서 또 이게 다 피해갈 수 있는 네, 양성들도 있어서 참 그렇다고 무조건 의심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해외 여행 같은 경우 낯선 곳에서 항상 우리가 뭐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만 네. 낯선 사람이 뭔가 호의를 해준다든가 뭔가 이렇게 특히 음식 같은 걸 줄 때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거부하라는 네. 어떤 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걸 또 이렇게 악용을 해서 한다니까 세상이 좀 무섭다. 저는 이번 대만 기사 사건을 딱 봤을 때 영화 테이큰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영화? 봤습니다, 예. 네, 리암 니슨 나오는. 네, 맞죠. 저 영화관 가서 봤거든요. 저도 영화관 1편은 영화관 가서 봤는데 영화관 가서 봤어요. 근데 무섭지 않습니까? 그 보면은 이제 특히 여성분들 유럽에서 이제 여행 오는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택시 타는 사람한테 네. 그것도 택시였었죠? 네, 택시였어요. 택시에서 이제 그 주소를 이렇게 주고 같이 이제 합승이라고 하나요? 네. 합승하는 듯이 해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여성을 꼬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음료 같은 걸 약 타서 죽인대 그런 걸 해서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인신매매나 이제 이런 쪽으로 매우 안 좋은 것들을 보여줬던 그쵸. 영화가 뭐 테이큰뿐만 아니라 많이 있는데 대부분 항상 보면 이제 여성을 타켓으로 항상 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서 섬찟섬찟했던. 근데 특히 이번 기사를 보면서 그 영화가 또 많이 기억에 났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위험한 얘기들이 많지만 정말 해외 나갈 때는 더 조심을 해야겠다. 그래서 근데 해외를 나가면 이렇게 약간 경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막상 저도 이렇게 나가보면은 그 경계가 뭐 심각하게 막 피하지 이렇게 안 되고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 저는 응. 항상 무리지어 당합니다. 아니 이게 많이 간 것도 네. 역시 무리지어 가야지 이게 혼자 돌아다니거나 이런 거를 무서워서 이제 예전에도 솔직히 무서워서 잘 못했고 지금도 누가 많이 돈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혼자 잘 못 가겠어요. 왜냐면 좀 괜히 낯선데 혼자가 있으면 그죠. 두렵고 그죠, 또 왠지 맞아요. 무서움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배낭여행 같은 걸 갈 때 꼭 이제 남자애들 한 서너 명씩을 꼭 데리고 같이 몰려서 다녔었던 아니면 아예 패키지로 해서 그냥 우르르 몰려가 그리고 재미가 없죠. 재미는 없는데 앉아니까 차 태워주고 먹여주고 그러니까 아이고 편하다 이러면서 항상 이제 패키지를 주로 갔었던 네. 이번 기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패키지를 가야 되겠다. 패키지로 가야겠다. 근데 이제 패키지로 가도 자유시간이 조금씩 주어지는 패키지들이 있잖아요. 저는 패키지는 잘 안 가봤어요. 네, 그러셨군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패키지로 해서 막 계속 몰려다니는 게 있고, 네네. 패키지인데 예를 들어서 일정 중에 하루에 어떤 반나절 이상은 자유로 이렇게 풀어주는 패키지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여행사 가이드가 붙어 다니긴 하지만, 뭐 지금부터 한 오후, 뭐 저녁 몇 시까지는 자유롭게 놀다가 오세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들도 있어서, 저는 이제 주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혼합이죠. 그쵸. 패키지랑 자유의 그 혼합. 왜냐면, 사실 낯선 데는 제가 뭐 지리도 잘 모르고, 네. 또 제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약간 보험 차원에서 좀 덜 자연스러웠더라도 그렇죠. 네. 어차피 여행 가면 항상 느끼는 건 그 나라가 그 나라다. 그냥 먹는 것도 좀 차이는 있지만 네. 그게 그거다라는 마음으로 그죠. 어느 순간 비슷비슷하게 네. 보이고. 특히 이제 동남아나 유럽 다 비슷한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있어요. 동남아 가면 다 죄다 비슷하고 네, 맞아요. 뭐 태국 가나 싱가포르 가나 홍콩 가나. 가나 뭐 왠지 그 항상 비스무리한 그 네, 분위기 느낌이 속에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어서 네. 저는 항상 이제 안전을 위해 떼거리죠. 네. 근데 사실 여행을 다니면 그 경계를 안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하긴 당하더라고요.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네. 이렇게 하면 소매치기를 당하고 네네. 이렇게 하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이런 걸 아는데도 네. 그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한국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뭐 그런 안 좋았었던 일들이 실제로 있으셨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당한 적이 없는데요. 네네. 저 같이 여행 갔던 지인분이 한 분 당하셨고요. 오. 그다음에 저
아시는 회사분도 한 분 당하셨거든요. 어떤 일들을? 공교롭게도 두 군데가 다 파리였는데 말도 파리 많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파리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그렇게 당하신 분들은 네. 다시는 안 가고 싶다라는. 그렇죠. 저 같아도 어떤 불쾌한 기억이 있었으면 네네. 안 가고 싶어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태국에서 길거리 음식 먹고 네 일정 내내 설사하다가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 먹고 집에 가고 다시는 태국을 안 가겠다. 특히 길거리 음식은 절대 먹지 않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요새는 우리나라도 잘 안 먹는데 네. 외국 나가면 특히 네. 좀 후진국일 것 같은 동네에서는 절대 길거리 음식을 잘 안 먹는 그 트라우마가 약간 있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소매치기를 당했다거나 어떤 큰 일을 사실 맞은 기억은 없어서 네네. 네, 그래도 솔직히 기회만 되면 나가고 싶은데 네. 솔직히 나가면 항상 좀 경계를 많이 해요. 네. 내 거에 대한.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외국에서 이제 많이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특히 이제 예전에는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심해서 저도 한 번 당했어요. 네, 그런 게 묘한 뉘앙스들이 꽤 많거든요. 특히 또 그 나라 언어를 못하면 더 그런 게 있어요. 무시당하는 거라든가 맞아요, 좀 약간 좀 뒤에서 숭숭거리는 거. 또 전 그런 걸 많이 당하기도 하고 겪어서 사실 좀 경계를 많이 하고 나가요. 외국 나갈 때. 그래서 네. 막 왠지 무기도 꼭 하나 챙겨야 될 것 같고 되도록이면 이제 지갑이나 이런 것도 좀 간소하게 들고 다니고 맞아요. 많이 안 들고 다니고 좀 내 몸에서 뭔가 이렇게 빠질 만한 것들이 없게끔 막 좀 항상 긴장하고 좀 맞아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여행을 잘 못하는데 그럼 정말 패키지 여행이. 예, 그래 그게 하도 너무 그게 힘들어. 내 거 누가 소매치기 하면 어떡하지? 누가 내 뒤통수 치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예 떼거지를 우르르 몰아다니면 네. 별 그런 일이 좀 없어서 그렇죠. 네,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까운 일본을 솔직히 갈 때는 좀 여럿이 이제 가족들이 같이 여럿이 모여서 패키지는 아니지만 네. 사실 일본은 장점이 일본어를 못해도 정말 편해요. 맞아요. 또 분위기도 비슷하고 맞아요. 사실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사실 분위기적 차이가 너무 없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일본이 약간 좀 더 귀여운, 저희 쪽에서 좀 약간 더 귀여운 이미지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은 안 귀여운 것 같아요. 사람보다는 건물, 네네네. 차 이렇게 다 작고 낮고. 네네.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일제치하에 보고 느꼈던 문화가 그대로 이제 있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일본을 처음 간 게 92년도 고등학교 고1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네. 그때만 해도 이제 해외여행 막 자유화가 막 초창기. 네. 88년도 이제 올림픽 이후에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외국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다가 네. 이제 그 이후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사실 근데 제가 그때 외국을 나갈 때도 좀 거쳐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나가기가 너무 번거로웠었어요. 특히 남자들은 병역 의무와 관련돼가지고 네. 보증인 세워야 되고 또 뭐 서류 작성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많이 안 나가던 분위기여서 저도 이제 처음 이제 일본을 나갔었던 그런 기억들이 잠깐 있었는데 처음 놀랐던 게 지금 서울역 말고요. 예전 서울역 네네. 모습이 네. 그때 일본의 어떤 동경역인가요? 하여튼 어디 역하고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돌 쌓아놓은 것도.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랑 똑같네. 근데 사실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그죠? 뭐 마징가 제트, 캔디 이런 거 다 우리나라 만화인 것처럼 맞아요. 보고 배웠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일본 거 같다. 그쵸. 뭐 카피하고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다 뺏겼구나. 근데 사실은 뺏긴 게 아니라 일제치하 가운데 네. 일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네. 네, 뭐 그런 생각이 잠깐 났었습니다. 그럼 또 뭐 대만 여행을 이제 계획하고 계신데 그래서 뭐 방향을 다른 곳을 바꾸실 예정이신지. 아니, 비행기표로 이미 끊었기 때문에 돈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혹시 환불이 안 되는 비행기표인가요? 환불이 안 되는 비행기라서
저는 3월달에 갑니다. 네. 아, 그럼 좀 여럿이 데리고 가서 해야 되겠네요. 아, 근데 저희 그 아시는 분이 갔다 오셨는데 그 택시기사분이 여자분도 계시대요. 아. 네, 그래서 여자분 좀 찾아서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아마 급상하지 않을까. 남장 여자. 여장 남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좀 지금 찾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 근데 혼자 가실 건가요? 아니, 저 친구랑 같이 가는데요. 네네. 저도 이제 둘밖에 없어가지고 네. 아마 두 분을 저 더 구해서 혹시 대만 3월달에 가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메일로 주시면 떼거지로 가야 됩니다. 택시에 탈 수 있는 인원 최소 4명 4명 다 싱가드. 돼가지고 가을까지는 저희서 근데 안 갈 수는 없거든요. 사실 대만 여행 그 여행자 다 멀어요. 그래서 그 택시 투어 발달했던 게 먼 곳을 다 버스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그래서 택시 투어를 하시는 거군요. 택시를 타면은 그 택시가 그 경유를 다 해가지고 그걸 네네. 다 가주기 때문에 네. 그걸 타는 거. 그리고 저희가 뭐 만약에 2명밖에 없다 했을 때 사진 찍을 사람이 없잖아요. 한 네, 명씩 맞아요. 찍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다 찍어주신대요. 사진도 다 찍어주시고 뭐 동영상도 찍어주시고. 그래서 저 아시는 분들 중에서 그때 꽃보다 할배에서 네. 대만을 갔다 오고 난 이후로 많이 갔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전까지는 저 사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아 대만 가고 싶다. 아 그 택시 투어 되게 편하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이런 일이 좀 발생을 해서 좀 걱정이 좀 되긴 하죠. 일단 대만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제가 가본 적은 없고요. 네. 대신 제 와이프랑 이제 처제가 대만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대만을 좀 종종 갔었던. 네. 근데 제가 이제 후문으로 들은 바로는 음식이 입맛에 잘 안 맞았다. 안 맞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와이프는 음식이 너무 안 맞아서 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좋았던 추억이 없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또 처제는 또 대만을 좋아해서 그런지 네. 음식도 맛있다고 하는데 사실 상식용으를 잘 네. 못 먹으면 네. 그 대만 음식이 잘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아마 김 언니는 밀크티도 좋아하시고 그 밀크티 좋아해요. 버블티, 네. 망고 빙수 이런 거 실컷 네. 먹고 오시겠네요. 네, 저는 아, 그래서 한동안 공차 한동안 빠졌어가지고. 네, 네, 공차. 많이 네. 했었거든요. 공차 갑자기 공차를 얘기 듣자마자 갑자기 공차 사업주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요. 네. 여성분이시잖아요, 네네네네. 공차분이. 네. 그 좋아하셔가지고 갖고 오셨다고. 아, 네. 근데 그분이 돈이 있는 집분이시죠. 마치 그분이 이제 자수성가한 것처럼 약간 포장이 돼 있는데. 아닌가요? 예, 뭐 업계에서는 네. 일단 어찌됐든 꽤 능력 있는 남편에 아. 꽤 이제 좀 힘 있는 집안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고생해서 키운 건 아니다. 뭐 그런 식의 물론 이제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성공하기에는 네. 뭐 다 이유가 있다. 네, 뭐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 혹시 공차에서 듣다가 저 자식이 솔직히 저는 공차를 즐겨 먹지 않습니다. 네, 저는 즐겨 먹습니다. 네, 저는 버블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특히 여성분들이 버블티를 많이 네, 좋아하시죠. 맛있어요. 네. 한참 다이어트 이렇게 막 할 때요. 네. 우리 이거 하나만 먹고 먹지 말자. 쫀득쫀득한 그 펄 때문에요. 네, 배부르겠다 했는데, 네, 택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전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공차의 그 펄, 네. 그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갑자기 머리가 마비가 돼. 타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거기에 하리보 젤리를 넣으면 어떨까? 안 씹힐 것 같아요. 아니. 젤리가 은근히 딱딱해요. 그럼 마이구미를 넣을까요? 마이구미는 맛있어. 아니, 솔직히 이거 씹는 맛이 그냥 젤리잖아요. 네네. 네? 그냥 그 젤리 넣어도 되지 않을까? 좀 향이 없는 젤리를 넣어주면 어떨까? 네네. 그런 생각 살짝 네, 해봤어요. 맛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혹시 뭐 여행 가셔가지고 그렇게 당하신 적은 없으세요? 뭐 소매치기라든가 뭐. 다행히 제 오랜 해외 생활과 짧은 여행 동안 네. 그런 불상사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네,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하고. 너무 긴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엄청 긴장해요. 저는 진짜 엄청 긴장합니다. 사람을 너무 못 믿으시는 거 아닌가요? 못 믿어요. 원래 이렇게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도 못 믿어.
저는 그 프랑스 갔을 때 파리에서 그 저 같이 여행을 가셨던 분이 바로 제 옆에서 당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몰랐어요. 막 몰라야 소매치기죠. 그죠. 알면 소매치기가 아니지. 근데 전 정말 파리에 내리자마자 당하셨거든요. 아, 여성분이셨나요? 네, 여성분이셨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지갑들이 크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니까 그게 더 그런 일들이 많은 게 아닐까. 정말 그분이 손을 떠하시더라고요. 당하고 나니까. 저 같아도 당하면. 네. 너무 순식간이었거든요. 네. 그 전철역 문이 열리고 닫히는 순간에. 네, 그래서 저는 네. 그 가끔 지갑 한 서너 개씩 분산해서 넣고, 저 지금 그 명함 케이스 정도 네네. 사이즈 지갑을 두고 다니는데, 네. 2개로 나누었어요. 네네. 한국에서도. 네. 네. 혹시나 내 거 시키면, 그래도 하나는 보존하자. 동시에 2개를 가져가진 않겠지, 이제 이런 생각으로. 오늘부터 타겟이 되셨어요. 2개다. 이 사이즈 2개다. 그래서 저는 특히 해외 나갈 때는, 특히 지갑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간소화하려고, 막 불필요한 거 다 그쵸. 빼고, 특히 카드 같은 건 안 갖고 나가요. 분산하셔야 돼요, 확실히. 네, 저 아시는 분은 그 신혼여행을 그쪽으로 가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환전을 하시고, 환전한 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들고 계셨나봐요. 네. 근데 이제 파리 도착해서 그 상제리제 거리를 가셨는데 어떤 분이 길을 알려주시겠다고. 네. 여튼 누가 친한 척하면 네, 가던게 의심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너무 친절하게 해주셨나봐요. 근데 그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게요. 네. 그 전날에 다른 분이 도와주셨대요, 그렇게. 네. 네. 이제부터는 남들이 도와줘도 딱 안면 몰수. 네. 이렇게 한 분이 도와주셨길래 여기 두 번째 분이 또 도와주시니까 당연히 믿었대요. 네. 근데 길을 알려주시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셨대요. 네. 그래서 어디 갔지 이분? 이러고 찾고 있는데 지갑도 함께 사라지. 그래서 전 그 신혼여행기 전액을 다 네. 도둑 100얼마 정도를 다 도둑 맞으신 거예요. 돈 많이 가졌을 거 아니에요? 네. 신혼여행이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여행이 남아 있는데 네. 여행하고 싶지 않지. 너무 많죠. 네. 하고 싶지도 않고 먹고 그리고 싶지도 않고. 돈도 없고. 네. 호텔에서 아침에 빵 싸우시고 점심에 그거 두 분이 나눠 드시고. 네. 이래서 패키지 가십시오. 재미없는데 그냥 패키지 가는 거야. 나중에는 카드에서 이제 막 받으시고 현금 서비스 받으시고 막 통장에서 꺼내시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네. 여행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특히 낯선 데 가고 특히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간다는 게 참 그것도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네. 근데 패키지를 가면 근데 패키지도 말이 많은 게 그죠? 뭐 강매니 네. 또 뭐 실제로는 관광도 안 하고 막 쇼핑몰만 돌아다닌다 네네. 뭐 말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운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비싼 관광사의 비싼 플랫폼으로도 가보기도 하고 네. 뭐 똑같은 곳인데 좀 더 싼 플랫폼으로 가보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차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태국을 총 패키지로 3번을 가봤거든요. 네. 한 번은 이제 대학 초년생 때 네. 이제 친구들이랑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한참 뒤에 또 뭐 나 혼자 네. 이제 패키지로 네. 물려서 혼자 절대 안 가시니까요. 네, 그쵸. 혼자는 가고 싶은데 근데 데리고 갈 사람은 없고 돈 들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결혼하신 우리 와이프랑 그냥 연애할 때 같이 네. 이제 같이 갔었던 네. 그로 인해 이제 발목이 잡혔죠. 네네. 아무튼 이렇게 3번 갔는데 신기한 게 3번 다 코스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그래서 이게 참 신기하네. 이게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여행이 포맷이 똑같냐. 근데 그 혹시 그 쇼핑몰도 똑같지 않아요? 쇼핑몰도 거의 똑같은데 네. 나중에 갔을 때는 좀 다른 곳을 가긴 했는데 하여튼 그 상품은 똑같았어요. 똑같죠? 네, 상품은 똑같은데 네. 이제 장소만 좀 달랐던. 똑같았어요. 저는 대학교 때 그 졸업여행을 한번 가고요. 네네. 이번에 회사에서 작년에 네. 10년 만에 다시 갔거든요. 네. 근데 10년 만에 똑같은데. 아씨. 대자뷰가 되고 하죠. 근데 코스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네, 코스 똑같고 그 저 갔던 쇼핑몰 똑같어요.
네. 악몽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패키지는 시간. 근데요 이번에 그 뭉쳐야 뜬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그 패키지 여행을 떠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서 또 태국여행이 제가 갔던 그곳을 또 가셨더라고요. 네, 뭐 코끼리 쇼 보던가 알카조 쇼 보던가 뭐, 악어 농장 보던가 네, 라텍스 사러 가고 가고 버섯 사러 가고 네. 그건 거긴 안 가던가요? 뱀 뱀 뭐죠? 뭐 이제 뱀 그걸로 약 만든다는 거. 호랑이 그 그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호랑이 말고요. 네. 뱀을 엄청 사육하는 농장이 있는데 네. 거기 가면 무슨 알약 같은 걸 팔아요. 그거는 안 갔어요. 그게 뭐 몸에 좋다고. 그거랑 이제 코브라 쇼 보여주면서 막 파인애플 농장. 파인애플 농장. 완전 파인애플 맛있지 않던가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파인애플. 근데 신기한 게 엄청 달죠? 네. 설탕 칠하지도 않았는데 바로 푹 깎아줬는데 안 시원한데도 맛있어요. 네, 그래서 네. 먹어봤습니다. 그리고 네. 생각했죠. 네. 우리도 파인애플 농장을 하나 사야 되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 왜 이렇게 맛이 없을까? 네. 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기한 게 싸구려를 가든 비싼 거를 가든 별 차이가 없었어요. 다행히 이제 강매나 이런 것도 없었고. 비싼 거는 그런 게 좀 적죠. 아니 그렇게 뭐 적지. 그러니까 여기서 강매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 이렇게 안 사면 네. 막 좀 뭐 가이드가 뭐 전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저는 있었어요. 요새 있나 보다. 요새는 아닌데요. 네네. 저 10년 전에 갔을 때. 정말로요? 네. 저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까지 갈 뻔했어요. 저는 다행히 그런 적은 없어서. 저희 근데 그때 저희를 맡으셨던 네. 가이드분하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요. 다른 팀 가이드하고 좀 오히려 친해져가지고 네. 막 그분한테 하소연하고 했었거든요. 그런 일도 있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가이드분께서 그 쇼였는데요. 네. 태국에 야시장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야시장을 가기 전에 좀 19금 쇼라고 해가지고. 저도 가봤어요. 네, 저는 여자분들. 근데 패키지로는 그걸 안 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그걸 이제 약간. 자유투어 형태로 자기네들끼리 네, 모여갖고. 맞아요. 네, 저 갔거든요. 아니, 그때 제가 참고로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19금 쇼인 건 몰랐고. 네, 무슨 쇼 이름이 있어요. 네네네. 그냥 이제 다 아저씨들이잖아요. 네네네. 저랑 그때 갔을 때 대부분 한참 형님들이나 네. 뭐 눈앞벌 되시는 아줌마 네. 아저씨들이랑 이렇게 있었는데 네. 저녁에 야시장을 가재요. 네. 우리 같이 가는데 같이 가자고 네. 가이드랑 한 4-5명 정도인가? 택시 타고 야시장 가서 막 이제 구경하는데 여기 쇼도 보자고. 네. 그래요? 근데 전 술 안 마시는데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딱 들어왔는데 막 그런 쇼를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맥주 한 잔씩 드시면서 그 쇼를 보시는 거예요. 네. 좀 당황이 돼가지고 아니 이거 뭐지? 나를 갑자기 저 조금 당황했었던 네. 그런 쪽이 있었습니다. 그게 선택 관광일 거예요. 네네네. 가실 분들만 가시고 네네. 안 가실 네. 분들은 그냥 숙소로 가는. 네, 맞아요. 그런 거 저희가 같아요. 이제 그때 어렵고 저희 여자 차였거든요. 네. 차량 자체가. 네. 그래서 여자들이 이제 저희는 그건 안 보고 그냥 야시장만 가겠다 했어요. 네. 근데 그 쇼를 꼭 봐야지 그 투어가 있더라고요. 투어 자체가 야시장하고 그거가 같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냥 야시장 이거 안 가겠다 하고 저희 차에서 4명만 그 쇼를 이제 보러 가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네. 가이드분께서 계속 그거를 강요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가면 자기 혼난다. 나쁜 놈이네. 네, 이거 안 가면 자기 혼나고 여기 뭐 남는 것도 없고 네. 이거 꼭 가야 된다. 네. 다른 차들 다 간다. 그러면 우리는 4명밖에 안 간다. 네. 저희 계속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심한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여자고 그리고 굳이 그 쇼를 우리가 볼 의미가 없고. 그럼 남자들이 나오는 쇼를 보러 가야 되는데 근데 남자들이 나오는 걸 해줘야지 그 가이드가 이게 센스가 없네. 그리고 굳이 우리는 그 쇼를 보고 싶지 않다. 그럼 그 쇼를 안 보고 야시장만 가겠다. 네. 근데 뭐 그러면은 남는 게 없으신가 봐요. 야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죠. 개인이, 자유 쇼핑이니까. 개인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무조건 해야지만 야시장 투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냥 안 하고 우린 다 숙소 가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막 저희한테 태클 걸기 시작하는군요. 이런 식이면은 자기는 이제 뭐 가이드 못한다. 가이드 안 해도 되는데. 그거를 계속 저희한테 해가지고 저희 여자분들 여자 학생들이 다 그 가이드 바꿔달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뭐 바꿀 순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약간 여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분이 그 다음날부터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막 뭐 투어를 가도 설명도 잘 안 해주시고. 네, 그러니까 저희는 돈을 다 지불을 했는데 그 선택 관광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네. 불이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희 좀 안 좋은 글을 저희 이제 개인 커뮤니티에다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분이 또 그걸 다 찾으셨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를 소송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썼다. 근데 개인 커뮤니티에다 썼는데 그때는 저희 이제 싸이월드였거든요. 그 방명록에 서로 막 그 가이드 진짜 별로더라 이렇게 썼는데 그걸 다 찾으셔가지고 그걸 다 대단하신데요? 그걸 타고 들어오셔가지고는 소송을 하겠다고 저희 학교에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하라고 그러면 그냥 이제 저희 교수님들이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끝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 역시 참 이 사람 만나는 게 운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참 많은 걸 소비하게 되는. 그렇죠. 근데 그러고부터는 이제 여행이 재미가 없는 거죠. 패키지 여행인데 설명도 안 해주시고 그냥 내리라고 하고 그냥 안 가는 것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가서 돈대로 쓰고 그쵸. 시간은 시간대로 또 안 좋은 추억을 만든다는 게 사실 여행이라는 게 뭐 항상 좋을 수만은 없겠지만 보통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것을 봄으로 해서 좀 자기를 재충전하고 싶은 마음에 들 가시는 거잖아요. 뭐 여유가 넘쳐서 가는 여행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참 시간 쪼개서 겨우겨우 이제 이렇게 좀 자기 삶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이제 좀 큰 상처가 되는.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 나라 자체가 싫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솔직히 잘못한 게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그 한 사람만 그런 건데. 네네. 그 나라 사람이 다 싫어지게 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한국을 놀러 오시는 분들도 그런 걸 갖고 가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많겠죠. 네,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짓 많이 하잖아요. 특히 택시 많이 올려서 받으시잖아요. 아, 하여튼 양아치들이 너무 많아. 네. 그런 거 사실 제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그런 걸 경험했다면 진짜 저 그 나라 간다는 사람 있으면 그거 택시 조심해라. 그렇죠. 가지 마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을 뭐 굳이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우리나라 사람도 나가서 나쁜 짓 당하고. 사실 이 얘기가 갑자기 하다 생각나는 게 우리가 요새 이제 한국사나 이 역사에 사람들이 자꾸 이제 관심을 많이 갖는 분위기가 요새 조성이 되는데 좀만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역사 왜곡하는 게 꽤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중국 자꾸 뭐라고 하는데 우리부터 좀 똑바로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제 또 두 번째 잡소리 주제 카페 창업과 관련된 세 번째 시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카페 컨셉 정하기로 한번 해봤습니다. 뭐 사실 뭐 카페를 뭐 운영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뭐 창업하기도 하고 뭐 그냥 직원으로 일하기도 하고 파트타임이라도 일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느낀 점들을 이제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오늘 또 창업 세 번째 시간을 정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마음이 심란합니다. 자리를 잘 못 잡고 방황하기도 하고 뭐 안 좋은 추억들도 있기도 하고 사실 어제 제가 새로운 카페와 함께 인연을 좀 맺어보려고 한번 미팅을 했었는데 참 경험 없는 사례를 당해서 사실 오늘 아직도 그 분이 아직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실 제가 이제 그 미팅을 할 때는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규모가 거의 없는 프랜차이즈 회사인데 같이 이제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조금 있어서 그냥 한번 그 미팅 해봅시다. 그래서 갔는데 사장이 안 나오고 무슨 한 20대 초반 돼 보이는 매니저? 물껄렁한 남자애가 한 명 나와가지고 나한테 경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팅을 하자고 해놓고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 아니 사업 얘기를 하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당황돼서
아니 사람을 만나기로 했으면 이력서라도 보고 만나야지 지금 뭐 하시냐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아 내가 그래서 얘기하고 있지 않냐. 솔직한 마음으로 솔직한 얘기로는 거기서 그냥 싸다고 하는데 푹 쳐주고 싶었는데 네. 차마 안 됩니다. 차마 그럴 순 없어서 통입니다. 차마 그냥 네 그냥 뭐 얘기하고 나왔어요. 네. 너무 기분도 안 좋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갑자기 카페 창업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 분이 갑자기 또 올라와서 잠깐 어제 제가 나쁜 기억이. 네. 네. 솔직히 이제 뭐 저주를 하고 싶은데 네. 근데 그런 가게는 어차피 뭐 제가 굳이 저주 안 해도 네. 알아서 망하니까. 네. 뭐. 저자셨는데요 지금? 죄송합니다. 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뭐 제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네. 좀 지나치게 경우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었던. 네네. 물론 제가 착하다는 건 아닙니다. 착하다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좀 사람이 경우 있게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카페 창업과 관련돼서 카페 컨셉을 왜 주제로 정했냐면 네. 솔직히 이제 실력이 있고 어느 정도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뭐 사실 제가 하는 얘기가 별 도움은 안 돼요. 왜냐면 자기만의 어떤 이미 세계가 그리고 그 색깔이 다 이미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남의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은 네네. 굳이 내가 얘기 안 하고 전문가들이 해줘도 사실 듣지도 않고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워낙 이제 어느 정도 보고 배운 게 많고 네. 경력이 많다 보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그건 네 생각이지 뭐 이제 이렇게 해버리는데 네.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한번 고심을 해보라 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절대 이게 정답이다 또 정답일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카페 컨셉을 잡아야 되는 이유는 자기만의 색깔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김밥집이 5개가 있는데 다 똑같은 김밥집인데 컨셉도 없고 색깔도 없고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5개의 김밥집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그렇죠. 네. 그 중에 한 군데라도 어떤 색깔이 있고 어떤 컨셉이 있고 또 어떤 맛의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면 그 집이 좀 잘 되겠죠. 전문가 느낌이 있죠. 네. 전문가가 이든 아니든 네, 간에 그렇죠. 어찌됐든 있죠. 그 네. 느낌이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사실 커피도 제가 느낀 바로는 꼭 맛으로만 하는 건 아닌 거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요. 네, 그 주된 이유가 이제 분위기, 맞아요. 문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커피를 즐기는 층을 딱 보면 남성보다는 사실 여성분들이 훨씬 많다라는 걸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많이 느낍니다. 네네. 물론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테이크아웃 하가는 저렴한 커피들 네네. 있지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앉아서 마시고 이런 데들 보면 뭐 불륜 커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렇죠. 이제 커피들을 많이 즐겨 드시는데 그분들의 주된 목적은 분위기 그리고 이제 어떤 문화, 편안함, 안락함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충족됨과 동시에 어떤 맛과 또 자기가 좋아하는 메뉴를 또 초이스하는 즐거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자기만의 색깔과 컨셉을 꼭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주된 이런 생각을 저도 처음 갖게 됐었던 건 사실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쪽을 솔직히 좀 더 많이 이제 일을 했었었는데 네.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 나만의 색깔을 좀 내고 싶은 경향이 좀 많았어요. 네네.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게 좀 안 돼. 안 되죠. 네. 왜냐면 프랜차이즈는 그 이미 그 프랜차이즈만의 색깔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어떤 스타일들이 살아버리면 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저는 이제 최근 생각하는 게 이제 프랜차이즈와 이제 개인 카페 이제 약간 좀 혼합형들을 이제 많이 선호하고 또 그런 식으로 실제로 이제 운영을 요새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좀 더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더 경쟁력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게
물론 본사 입장에서는 나쁘겠지만 업주 입장에서는 좀 좋구나. 좋구나. 네, 그렇죠.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업주 입장이나 이제 제 입장에서밖에 생각을 안 네. 하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회사 대표들은 다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랑 일을 했었던 회사 대표도 되도록이면 너의 성향을 죽이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아무튼 이제 개인 카페들이 이제 자기만의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그 컨셉을 잡을 때 중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인테리어와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위기가 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컨셉이 이제 화이트 톤의 이제 깔끔한 말 그대로 아주 깔끔한 카페 스타일이나 네. 그리고 아예 조금은 상반된 스타일의 이제 공장형 카페가 이제 요새 맞아요. 많이 어떻게 보면 언론에 네. 이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화이트 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깔끔함으로 승부하는 것 같고요. 이제 공장형 스타일들은 좀 어두워요. 근데. 네, 어둡지만 좀 뭐랄까 기존에 있었던 카페와 크게 차별화된 네네, 맞아요. 그 좀 색다른 느낌. 약간 시끌시끌하고 네네. 좀 그리고 공장형 카페 같은 경 되게 커요. 네, 크고 좀 이렇게 좀 인위적이지 않은 네, 자연스러운 마치 그 체르노빌 원전 피폭 이후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네, 듯한. 네, 그죠. 네, 약간 근데 클럽 느낌도 좀 있어요. 네, 어두치치. 술집 네.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좋아해서 그런가요? 그럼 사람들이? 그런 것도 있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막 많이 떠들어도 눈치를 좀 덜 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공간이 넓고 크고 네네. 또 이제 천장형이 높죠. 엄청 그러다 높아요. 보니까 시끌시끌해도 사실 네. 티도 안 나고, 네네. 네, 그냥 막 시끄럽게 웃고 떠들어도 네, 눈치 안 편하죠. 보여. 네. 네. 그런 장점이 있었군요. 네네. 제가 그 생각을 좀 못했네요.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여자분들은 사실 수다떨러 많이 가잖아요. 근데 네. 학교 앞이나 이런 데들은 좀 개인 카페 좀 작은 데들은 공부하시거나 맞아요. 네, 공부하러. 뭐 아니면 개인 뭐 이력서나 뭐 이렇게 취준생들 이런 분들이 네네. 많이 오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눈치를 주실 때가 있거든요. 네, 떠든다고. 나도 그랬나? 눈치를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좀 눈치도 보이고 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개인 카페 작은 데서는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네, 티가 나잖아요. 맞아요. 네, 저분 오래 계시네. 음료 한잔 시키고 오래 계시네. 약간 이런 느낌. 안 보여. 너무 커서 안 보여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너무 잘 보여서. 네, 너무 잘 보이니까. 몇 시간, 몇 초 있는지도 다 알 수 있는. 넓은 데는 사실 그런 게 좀 없어요. 제가 맞아요. 좀 마음이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 공장형 같은 데들은 커피만 한다기보다는 뺑, 예, 빵, 예, 뺑이. 빵이요. 빵이랑 뭐 스파게티 이런 것도 네. 파시고 약간 브런치 종류를 파시더라고요. 그냥 다 팔죠. 그렇죠. 그냥 카페가 아니라 뭐 네. 술도 팔고, 술도 팔고, 술도 네. 팔고, 빵도 팔고, 밥도 팔고, 네, 커피도 그러니까 팔고. 그냥 아무 시간대나 가도 네. 누구 배고프면 그걸 먹으면 되고 네. 커피를 먹고 싶으면 커피를 마셔도 되고 네. 맥주가 먹고 싶으면 낮에도 맥주를 마실 수 있고 맞아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순수 커피나 카페 느낌보단 네. 이제 복합적인 네, 문화 공간? 네, 그쵸. 완전 그런 쪽으로 요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네네. 같은 느낌 들었는데 아무튼 그 자기만의 색깔이라는 게 확실히 있어야 네, 맞아요. 이제 경쟁도 되고 또 요즘과 같은 때는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신규 매장을 내는 이제 제 후배들 네. 그런 너는 왜 안 내냐? 전 돈이 없어서 못 냅니다. 하도 말아먹어서 이제 돈이 네, 없어서 못 네. 내는데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친구들이 카페를 낼 때 저랑 많은 얘기들을 이제 나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카페들도 이제 같이 돌아다니면서 맛도 보기도 하고 요새 트렌드가 뭔가 고심도 많이 하면서 사실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생각하는 걸 구현하는 게 이게 또 어렵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리어나 이렇게 하고 싶어 했는데 그게 사실 구현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추상적이니까. 근데 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지 네네. 본인 장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좀 안 되더라도 네. 좀 핑계를 안 댈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자꾸 사람이 사실 저도 좀 핑계가 많고 남 탓 잘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래 내가 이래서 이거 못해서 망한 거야 이제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고 싶고
하려고 했던 것들을 다 시도해봐야 망했을 때 왜 망했는지를 좀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리고 좀 후회가 덜 돼요. 내가 진짜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실력이 안 되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준비를 다시 해야겠다라든가, 아니면 바리스타를 때려치자. 뭔가 명확한 길이 되는데, 이게 항상 애매하게 뭔가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항상 남 탓하기만 바빠요. 그래서 상권이 안 좋아서 손님이 없어서 상권이 안 좋아, 손님이 없어서, 우리 동네 옆에는 빵집이 더 커서 저기 커피를 파네, 저기도 커피가 있어서 항상 남 탓을 하게 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만의 컨셉을 뚜렷이 정하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바로 메뉴입니다. 사실 저는 요새 카페를 이제 많이 다녀요. 네.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네? 원래 먹으러 가야 되는데 빌부트로 저 좀 써주십시오. 네. 가서 막 따당하고. 뭐야 이러고. 근데 사실 제가 딸을 많이 당합니다. 네. 예. 나이는 많이 쳐드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또 나이. 네. 근데 그게 재밌어요. 이렇게 뭐랄까 자극이 되고, 왜냐면 이렇게 다 갖춰진 데서 그냥 편안하게만 있다 보니까 솔직히 돈은 그냥 편하게 받는데 사람이 너무 처지고 자꾸 매너리즘에 빠져서, 저는 자꾸 저 자신을 자극하기 위해 네. PT라도 좋아요. 그냥 아무데고 막 기웃기웃거리고 네. 나 좀 한번 여기서 일하고 싶다. 네. 물론 사실 그렇게 해서 좋았던 경우는 많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또 경력도 많고 또 이제 주소 보고 듣는 게 많다 보니까 애들이 좀 저를 많이 불편해하거나 네. 경계를 하는 경우. 잔소리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 내가 PT인데 잔소리를 해. 뭐야?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날 다 싫어해.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PT니까 네. 입 쳐닫고 이제 조용히 하려고 하는데, 하라는 대로 해야 아니 되는데. 물어봐. 물어보면 얘기. 물어보는 거면 답해요. 그러니까 물어도 보고, 조언을 구하니까 알려주는 건데, 아니 근데 알려줘놓고 욕 쳐먹고. 이거 뭐지. 네네. 근데 물론 좋은 분들도 많아요. 네. 좋은 친구들도 많고.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젊은 친구들과 같이 한번 또 이렇게 같이 열심히 일해볼 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또 배울 것들도 많고. 왜냐면 제가 뭐 아무리 안다고 해도 부족한 게 사실 많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의 어떤 센스나 어떤 스타일, 또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구나. 또 그러면서 또 같이 또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수다 떠는 게 너무 좋아서 네. 욕 처먹으면서도 이제 자꾸 가는데, 네네. 물론 그렇게 해서 만나서 지금까지도 좋게 인연을 지어온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불쾌한 기억도 있지만 그 좋았던 게 너무 많아서 이제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PT를 할까 막 이러면서 또 이제 기웃거리고 있는데, 네. 다행히 어제와 같은 몰상식한 남자아이만 있지 않으면, 그 자식을 아직도 분이 안 이 풀리셔서. 자식을 내가 오늘도 못 주무실 것 같은데. 아니 사장이 나랑 미팅을 해야지. 네. 하여튼 그 자식을. 네. 아무튼 제가 잘못한 것도 있겠죠. 아무튼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 카페를 할 때는 메뉴를 정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 우리 가게만의 컨셉이 있는 메뉴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새 물론 이제 트렌드가 돼버렸는데, 가게들과 받아 느끼는 건 나름 자기들만의 이제 뭐 요새 또 유식한 척 하려고 뭐 시그니처 메뉴라고 또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외국어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요새 아니 대한민국 사람이 한글을 써야지 자꾸 이렇게 맞아요. 영어를 너무 많이 써. 뭐 시그니처 메뉴가 뭐냐는 둥. 아니 시그니처가 뭔 뜻인지는 알고 하나? 서명입니다. 서명. 아무튼 한국 사람들이 그 유식한 척 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 쓰는 게 유식한 척은 아닌데, 아무튼 뭐 그런 이제 개인 매장마다의 이제 고유 메뉴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메뉴가 다 똑같아. 저 그런 거 많이 네. 느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이름만 틀려요. 그러니까 초콜릿을 빼고 이제 쇼콜라. 네. 장난하나?
다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쵸? 그래서 제가 최근에 했었던 카페에서 오죽 답답해서 카흐베라고 이제 카흐베가 이제 이제 커피라는 뜻입니다. 중독말까지. 네. 이제 오죽 답답해서 중독말까지 꺼내서는 이제 그런 짓까지 했었던 네. 에피소드 잠깐 생각이 나는데 물론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메뉴가 나올 게 다 나왔어. 네. 근데 맛은 조금씩 달라요. 다 다른데 어딜 가나 다 청담 고고 있고 네. 어딜 가나 다 덫이 내리고 있고 네, 저한테 한번 얘기했지만 덫이는 불법입니다. 네, 제조어가 받고 내려야 됩니다. 네. 아무튼 다 덫이 내리고 있고 또 뭐 커피 메뉴도 다 똑같고 그래봐야 뭐 말만 바꾼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넌 뭐 생각한 거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카페는 네. 머신기를 한번 치워보자. 머신기를. 네. 기계를 한번 다 치워보자. 네. 그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근데 그 얘기를 또 하면 너 블루보틀 따라하는 거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내 비장의 무기가 또 공개되는 건데. 다 손으로. 다 손으로 갈고. 그렇죠. 손으로 핸드드립 하고. 지금 제가 그 컨셉을 한번 정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네. 머신기 치우고 네. 글라인더만 놓고 쓰는 건데 왜냐면 손으로 가는 건 힘드니까. 아니, 많이 힘들어요. 갈아보셨죠? 네, 갈아봤습니다. 핸드밀 그거 잘 안 날려요, 그리고. 네 10g 20g 가는데 한 몇 분 걸립니다. 다 갈렸겠지? 근데 아래 계속 있어. 얼마 없어요, 그리고. 거기 아직도 있지? 근데 한대 돌렸는데 또 있어. 에이씨. 힘들어요, 너무. 네. 머리카락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네. 생각하는 게 순수 핸드드립만 물론 그래서 생각한 건 이제 더치 핸드드립 그럼 카페라떼 같은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카페 오래 그러다 한번 얘기했죠. 네, 핸드드립으로 네네. 진하게 우려서 카페 오래만. 네. 그럼 우유 어떻게 데울 건데? 전자레인지로. 전자레인지로. 막이 생길 텐데요. 유막 띄워서. 살짝만 데우면 됩니다. 분명히 제가 먼저 내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따라하면 내 거 듣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해보려고 네. 지금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카페가 생긴 걸 보시면 네. 저 아저씨가 그 아저씨구나. 네. 그러면 아메리카노도 약간. 아메리카노 없습니다. 그렇죠. 핸드드립이죠. 그렇죠. 핸드드립인데. 가격은 조금 비싸긴 안 할 거예요. 슬로우 카페 같은 경우. 그쵸. 그쵸. 이제 사람들 막 또 이제 머리 쥐어 터지죠. 막. 4시간이 다 됐는데 왜 할 거냐. 내가 주차돼 있는데 딱지 뜯는다. 제가 사실 그런 걸 너무 싫어해요. 네. 재촉하는 거, 바리스타들. 근데 많이 느껴요. 네. 바리스타 할 때는 진짜. 많이 느끼죠. 네. 근데 제가 아시겠지만 그 전에 카페 할 때 네네. 그런 거를 엄청 싫어해서. 싫어하셨죠. 네, 그래서 손님들이 언제 되냐고. 아. 그냥 내려주세요. 그냥 주세요.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샷이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시 합니다. 아니 그냥 줘도 되는데 안 됩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손님들이 막 네, 손님이 오면 달라고. 네, 손님들이 더 이렇게 눈물 흘리면 네네. 사장님 그냥 주세요. 괜찮아요. 그냥 주세요. 그래서 그런 컨셉을 이제 시도해보고 싶어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물론 망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우리의 그 형편이 이렇게 좀 느림의 미학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 분명히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저는 항상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좀 해보는 스타일이라 좀 언제가 됐든 분명히 또 그걸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꼭 해보려고. 네. 사실은 그거를 지금 양주에 오픈을 하고 있는 친구에게 제안을 해서 네네네. 시도를 해보려고 했는데 네. 벌써 머신기를 샀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머신기 싼 거 샀으면 우리 한쪽에다 장식적으로 놔두고 우리 가자.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물론 리스크적인 위험성은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남보다 먼저 시도해보다 보니까 많이 망한 게 많은데 네. 그게 잘 정착만 되면 네. 대박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그 가게에 가고 싶어요. 대박이 난 가게에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대박이 나시면 저를 좀 써주셨으면 하는. 네. 꼭 대박을 이루어. 네, 대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전에 일단은 건물 하나 일단 오픈부터 하시면 네, 제가 화분 하나 들고 가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만의 컨셉과 색깔을 분명히 좀 차별화를 해서. 저도 그거는 좀 찬성을 해요. 네. 저는 네, 그런 네. 가게를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자주 가는 데가 이제 신촌이나 뭐 홍대 이렇게 자주 가잖아요. 네. 신촌 그 뒷골목에 되게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네. 작으니 마음이 네, 와닿네요. 작은. 나도 작은 거 좋아하는데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아. 몇 테이블 없었거든요. 한 5개 네. 정도 네.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이제 퍼즐을 맞출 수가 있었어요. 그거 내가 예전에 했는데. 맞아. 해서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는 작은 게 아니라 큰 퍼즐. 내가 항상 남들보다 항상 앞서는. 그래서 퍼즐을 맞추다가 사서 맞추면은 네. 맡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파즐 다 맞춰주면 음료 공짜 주고 있는데. 다음에 오시면 네. 그대로 다시 꺼내서 다시 맞출 수 있게. 그건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지금 퍼즐을 사셔야 돼요. 사야 돼요? 네, 그냥 강매네. 공짜로 하는 건 이제 작은 퍼즐이고요. 난 공짜로 했는데. 큰 퍼즐은 이제 맡기면 언제든지 다시 와서 네. 맞출 수 있게끔. 이제 그 컨셉은 제가 예전에 생각했는데, 네. 보드 카페에 이제 비싸죠. 조금은 축소형, 네. 이제 단조형인데, 단점이 있어요. 네. 퍼즐이 자꾸 분실돼.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의 의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감히 얘기할 위치는 아닌데, 내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내 거 아니다 보면 좀 이렇게 소홀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카페 하면서 좀 이렇게 재밌는 걸 많이 추가하다 보니까 좀 별짓 많이 했는데, 많이 하시죠. 뽑기도 해보고, 이렇게 돌 던져서 뭐 하는 것도 별짓 다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분들이 그거를 이렇게 아껴서 같이 쓰는 거니까 아껴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안 그런 분들이 좀 많아. 맞아요. 그래서 막 퍼즐 보면 다 분실되고. 생기는 게 없어. 그럼 내가 막 땅바닥 찾아다니면서 주셔야 되고. 네, 그런 에피소드가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특색 있는 카페가 있었다는 거죠? 있었는데 그 카페가 커졌어요. 오! 네, 옆에 가게를 켜서 크게 옮기셨더라고요. 멋지네요. 네, 거기가 작아서 네. 몇 테이블 못 앉으니까 항상 가면은 꽉 차 있으면 다른 데 가고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어느 순간부터 커져요. 성공했네. 네, 성공하셨어요. 사업주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사업주분 잘 몰라요. 혹시 내 후배가 아닐까? 네, 그래서 그런 특색 있는 카페가 사실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면은. 엄청 없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특색 있는 카페들이 생기면 사실 뭐 잡지에도 나고 네.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네, 잡지에 나죠? 네, 나죠. 저도 잡지에 나오고 그랬는데. 네. 망했어요. 없어지기도 하고 찾아가는데 없고. 네. 그래서 그런 카페 그런 특색이 하나 정도 있으면 사실 이렇게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멀리서도 여기 이런 데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온 김에 한번 가볼까 이런. 사실 카페들이 너무 많아요. 몇 걸음만 가면 또 있고 몇 맞아요. 걸음만 가면 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를 찾아야 된다면 사실 뭐 특색 있는 카페를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런 컨셉은 사실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컨셉을 모색을 했던 주된 이유는 프랜차이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서울역에서 할 때 네네. 우리 지점을 찾아 멀리서 오셨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특히 저 마포 건너서도 오시고 그래서 왜 오셨냐고 하면 여기가 좀 입소문 많이 났는데 엄마들끼리 입소문이 많이 났다. 네. 그때 그래서 그런 걸 더 많이 느꼈어요. 나만의 색깔을 좀 많이 가지는 게 좋겠다. 그런 거 또 같아요. 커피 또한 좀 색깔이 좀 있어야겠다. 맛에 요새 좀 많이 느끼는 문제점이 프랜차이즈는 원래 옛날부터 다 썼고 네. 다 쓴맛이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네. 요새 개인 카페 가면 다 쉬어요. 다 쉬어. 맞아요. 다 쉬어. 그냥 서로 약속을 했어. 다 쉬어. 그냥 다 쉬어. 아니 쉬면 쉰 거는 뭐 싫진 않은데 아니 그래도 좀 뭔가 색깔 좀 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럼 쉰 거 말고 또 색깔 뭐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는데 아니 좀 개인 카페도 좀 쓴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다 쉰 것만 하는지. 연한 커피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향미를 중요시 하려다 보니까 약배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는 쉽게 얘기해서 향을 우선시하려면 약배전이 되고 네. 이제 쓴맛이나 어떤 단맛, 맛을 위주로 하려다 보면 이제 배전이 조금씩 커지는 경향이 있다 보는데 배전이 커지다 보면 좀 향이 조금 죽는 경향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이제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로스팅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커피를 잘 로스팅을 해서 잘 뽑는 사람들은 그런 포인트를 네. 정말 많은 그 어떤 숙련된 네. 경험을 통해서 잘 잡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력이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개인 카페들이 이제 그런 특색들을 아직 좀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론 팁으로 다 알려줘도 또 하면 또 다 똑같이 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먼저 그런 플랫폼을 선점을 해서 자리를 잘 잡아가야 네. 또 나만의 경쟁력이 되고 그래도 이런 걸 먼저 시도한 사람이 저 사람이야. 네. 또 그런 실력을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저 아까 그 메뉴 얘기하셨을 때 그 생각 잠깐 했었거든요. 네. 사실 저희가 뭐 메뉴가 하나가 유행을 하게 되면 네. 그 메뉴를 정말 다 하죠. 다 전국이. 국가라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예요. 네. 그래서 사실 어디가 원조인지를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이제 방송에 하는 거예요. 근거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뉴가 사실 유명하다고 하면 그 집을 저희는 뭐 맛집이라고 하면 그 집을 꼭 가잖아요. 네네. 사실 커피 전문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냥 어디를 가도 그 메뉴가 있고 맛이 다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그게 단점이죠. 뭐 고추장을 넣는 것도 아니고 고춧가루를 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맛이 정말 다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뻘짓을 한 게 있어요. 커피에 조미료를 첨가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 네네.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게 네. 맛이 달라져. 아, 그래요? 그러니까 조미료라고 하는 게 진짜 미연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소금. 네. 특히 이제 뭐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네. 이 중동 지역에서는 이제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커피에 소금을 넣어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대만에도 소금 커피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네네. 소금 커피가 시작됐던 주된 이유는 이제 그게 맛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문화권 특성상 수분이 많이 나가니까 이제 소금을 첨가해서 먹던 이제 중동 문화권에서 이제 시작이 돼서 네. 특히 이제 이 중화권 분들이 소금을 많이 넣어서 드세요. 특히 중국 관광객들 중에 저는 네. 이제 그걸 많이 느꼈던 게 그 서울역에서 장사할 때 네네. 중국 관광객들이 많았는데 꼭 썰트를 찾아요. 소금. 우리나라는 슈거를 찾는데 걔네들은 소금을 찾습니다. 근데 보통 가게에는 소금이 없거든요. 아무튼 그런 걸 또 이제 느꼈었던 생각이 잠깐 들어서 이 커피에 뭐 소금을 넣는다든가 뭐 구연산 뭐 이런 첨가제를 넣었을 때 네. 맛이 또 달라집니다. 어... 그래서 조만간 제가 예측하기로는 네. 또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미리 예언하시는 겁니까? 네, 네. 네. 조만간 네. 커피에 장난질하는 시대가 곧 올 거다. 아, 근데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럴 것 같은 게 요즘 대만 쪽에 있는 그런 음료나 네. 그 먹는 것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저희는. 네네네. 네. 네, 왜 소금 커피도 들어오잖아요. 이미 프랜차이즈에서는 이제 크림 소금, 뭐 네. 이제 히말라야 소금 이런 걸 네. 넣어서 이미 프랜차이즈에서 이미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아직 이렇게 국내에서 이렇게 각광받지 못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소금 문화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커피가. 근데 사실 이 소금을 넣어주는 이유는 커피의 좀 단맛을 최대한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소금 많이 넣는 거 아니에요. 진짜 조금 넣어서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맛이 더 좋아진다고 해요. 사실 저는 먹었는데 제 취향은 아닌데. 저도 이걸 가서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다양한 시도를 해봐도 될 것들이 많다. 아직까지. 저 이번에 그 TV에서 네. 기름 많이 먹는 그 다이어트 고지방 다이어트. 네. 그걸 봤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그 강남의 어느 커피숍에서 네네. 강남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미 외국에 나온 겁니다. 버터 넣은 거. 그거 외국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게 맛이 어떨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허니브레드를 먹고 네.
허니브레드에 그 버터 듬뿍듬뿍 나는 허니브레드를 먹고 커피를 먹으면 네. 입안에 바다가 끄덕끄덕 느낌이 든다. 근데 그 정말 맛이 상상이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차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메뉴 선정. 그리고 사실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커피 메뉴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특히 유럽이나 중동 쪽 커피 문화권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름도 달라.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커피들을 좀 개량화해서 한번 내보는 그 전략도 물론 금방 또 사람들이 다 따라하고 그러긴 있는데 또 어떤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재미가 있거든요. 찾아보고 그렇죠. 개발하고 또 그런 걸 메뉴화해서 또 런칭하고 또 나만의 색깔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해보고. 근데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자꾸 자기 거에 대한 재산권? 저는 솔직히 뭐 재산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픈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내 거 이런 게 좀 너무 싫어요. 좀 실력도 좀 있으면 같이 좀 공개도 좀 하고 그래야지 자기만의 마치 비장의 기술인 것처럼 꼭 숨기고 마치 자기만의 메뉴 레시피 훔쳐갈까봐 그 솔직히 레시피 좀 훔쳐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는 솔직히 좀 그런 거에 있어서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뭐 저를 비하할 수도 있겠는데 특히 레시피 같은 거를 돈 주고 파는 경우가 꽤 많아요. 물론 그것도 뭐 그 사람만의 지적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지나치게 오픈하라는 건 아니고요. 조금은 어떤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 나만 1등 해야 돼. 나만 제일 커야 돼. 이런 거는 저는 좀 멀리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메뉴 개발해서 좀 같이 공개를 해서 우리 이런 커피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이런 거 해보세요. 더 좋지 않을까요? 왠지 그렇게 해서 내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듯한 이거 이 사람이 개발했대. 근데 그게 그렇게 뜨면 괜찮죠. 이거 이 사람이 개발했대라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게 어느 순간에는 그냥 당연한 메뉴가 그렇죠. 돼버리니까 그게 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을 텐데 네.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한다? 따라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제 건 따라해도 돼요. 기술 지원 필요하시면 연락하십시오. 네. 저 그냥 레시피 다 알려드리고 돈 안 받아요 그런 거. 돈 안 받는데 이거 매일 고기 좀 사주세요. 고기 좀 사주세요. 그래서 아마 좀 그런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사람마다 가치관이나 어떤 견해, 생각 다 틀리기 때문에 네네네. 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손해보면 안 돼. 뭐 내가 희생하면 안 돼. 어떤 그런 손해에 대한 강박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커피 하면서 손해를 많이 본 경우가 많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말아먹기도 사실은 그쵸. 많이 말아먹고 아니면 뭐 따라하는 건 괜찮은데 그 네. 밑에다가도 뭐 어느 분이 개발하신 거다라고 네. 하거나 아니면 어느 커피점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이렇게 그냥 네, 그런 거라고 적혀 있으면 출처 출처 모든 출처 건 공개. 출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블로그처럼 출처 공개 그런 게 있으면 메뉴판에라도 뭐 어디서 시작된 뭐 커피 이렇게라도 적혀 있으면 그러면 저는 약간 공개할 의향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내가 시작했다는 것만 알리면 그거 좋네요. 그것도 사실 좋네. 네. 그 커피숍을 일단 여기다 보고 여기 어디서 시작됐구나 그래서 한번 찾아가 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공개를 해버리면 그걸 들으니까 네. 커피니에 마카롱 프라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네네. 거기 보시면 마카롱 프라페 무슨 지점 네네네. 거기 출처가 나왔죠. 네, 나와있죠. 네. 그런 그거 보고 것처럼 유수병 대표를 한번 칭찬해 주십시오. 와, 멋져요. 네, 그런 출처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의도는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모습은 보기 좋다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카페 컨셉 짧게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네. 아무튼 결론은 자기만의 무기를 좀 만들어서 네네.
그리고 창업을 할 때 그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해보자. 그게 꼭 메뉴가 됐든 아니면 어떤 분위기가 됐든 아니면 뭐 미소가 좀 특별하다라든가 하여튼 뭔가 좀 특별한 분위기. 어떻게 웃어야 되지? 아니면 네. 의자를 얼음으로 만든다든가 얼음 카페 뭐 이런 아무튼 뭐 그런 색다른 것들이 분명히 좀 필요는 하다. 물론 그게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똑같은 분위기로 갈 수는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도전을 해야 되고 네네. 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같고요. 또 2부 순서로 또 헛소리하러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